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오늘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이 있었고요.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퇴했습니다. 이런 네. 정치 현안을 가지고 토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전원 합의체 회부 9일 만인데요. 이제 최종 판단은 제3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게 됐습니다. 오늘 이 결론이 오후 한 3시쯤에 나왔죠. 네. 두 분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최 의원님 생각부터 들어볼까요? 사실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무죄가 나왔을 때부터 많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그거는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부분과 백현동 발언 이거를 이제 잘게 쪼개서 그게 뭐 허위사실이 아니다 또는 뭐 의견 표명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그 법조인들이 대단히 많았고요. 제가 이렇게 파악해 본 바로는 뭐 압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대법원에서 결국 뒤집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또 뭐 그 판결을 100%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 6월 3일 대선이 워낙 임박하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유권자들한테 정확한 판단을 제공해 준다는 차원에서 서둘러서 결정을 했고요. 중간 과정이 많이 생략이 됐어요. 이제 네. 중간에 시간을 끌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이번에 결론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상식적인 결론이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도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해가면서 소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기준 뭐 이런 것들을 늘 고려를 해가면서 기자 생활을 하거든요. 네. 그럴 때 보면 이 허위사실이라는 여부는 결국 유권자가 정치인의 말에 현혹되느냐 현혹되지 않느냐 하는 게 가장 큰 기준이에요. 그런데 2심 판단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오늘 대법원 확정 판결, 뭐 파기환송이 됐습니다만은 사실상 유죄나 마찬가지니까 네. 이 부분은 대단히 상식적인 결론이다. 상식을 회복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대선 전 유권자에게 정확한 판단을 주기 위해서 속전속결로 상식적인 판단을 했다. 허 의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성 의원님 생각도 들어볼까요? 예, 뭐 법원에서 재판을 빨리 하는 게 맞죠. 사실 1심 재판부터 너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대통령 선거 직전에 대법원에서 이렇게 파기환송을 하는 그것도 이제 파기 자판도 아니죠. 파기 자판이면 여기서 종결이 되는 건데 예를 네. 들어서 유죄 취지다 하면서도 뭐 형량까지 이렇게 대법원에서 해줬으면 여기서 매듭이 지어지는 건데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죠. 네. 그래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유죄를 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형량은 그건 서울고법 재판부에서 또 다시 배당을 해서 재판을 다시 해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 이상 형량이다 이렇게 서울고법에서 판단을 하면 뭐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거고요. 네. 100만 원 미만 형량을 선고한다면 피선거권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대통령 선거까지 얼마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죠. 한 달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이에 서울고법 판결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또 뭐 재상고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대법원에서 이번 사건이 매듭 지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할 수 없어요.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걸 감안해서 이제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저는 여론조사 같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법원 판결을 보니까 그동안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이건 좀 곤란한 거 아니야? 이렇게 돼서 이제 지지도가 빠지게 되면 민주당 네. 안에서도 뭐 후보 교체론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하고 이런 분위기를 보면 뭐 당장 후보 교체론이 나올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여론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이재명 후보로 대선을 치른다면 결국은 유권자의 선택에 달린 거다. 뭐 그런 사법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선택을 하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민심에 달린 거고요.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을 의식해서 오늘 이재명 후보도 뭐 국민만 믿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제 후보 사퇴할 생각이 이제 없다 이런 얘기죠. 네. 그 결정을 이재명 후보 본인이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민심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게 서울 고등법원으로 가서 그 벌금 100만 원 이하가 나올 가능성, 그 법조인들한테 취재를 해보면요, 그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 상황이 될 것 같으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지도 않죠. 근데 대선 전에는 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한 상황인가요? 그 희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죠. 낮은 거는 사실인데 네. 지금 100만 원 이하로 서울 고등법원이 결정을 한다? 그런 거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게 지금 법조인들의 일반적인 예상. 오늘 판결이 대선에는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죠. 물론 기본적으로 국민이 판단하는 건 맞지만 자, 자칫 잘못하면 이 상태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얼마 안 있어서 만약에 확정 판결이 나면 그 직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점까지도 대선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송 의원님 말씀 좀 짧게 들어볼게요. 예. 국민의힘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또 권영세 네.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후보 사퇴를 요구했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막 이렇게 만면에 이제 화색이 돌고 네. 또 이제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게 글쎄요, 그 서울고법에서 무죄 선고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 지지도가 올라간 건 사실인데 그 전에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을 때도 그렇게 지지도가 낮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지만 이거를 그동안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이거 심각한데. 그래서 지지를 철회하면은 뭐 이제 후보 교체라든가 뭐 이런 걸 검토할 수 있는데 네. 그렇지 않고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재명 후보가 제일 낫다 이렇게 판단하면 지지도가 유지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옳다 그렇다 당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국민 주권자의 뜻을 모아서 대통령을 뽑는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다음 주 이번 주말 넘기고 다음 주 정도면 이제 여론조사가 좀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그걸 좀 보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선 판도에 어떻게 이제 영향을 줄지 추이를 지켜보기로 하고 첫 번째 이슈가 오늘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좀 시간을 많이 부여를 했고 나머지 이슈는 좀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비명계와 보수를 아우른 통합선대위를 출범을 시켰는데 윤여준 전 장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그리고 이제 비명계 인사들까지 포괄적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선대위원장만 22명에 이르는 대규모 선대위라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두 분의 관련된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성 의원님 차례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원래 선대위는 원래 메모드급으로 꾸리는 겁니다. 원래 네. 그렇고요. 또 상징성이 있는 인물들을 갖다 배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대위에 뭐 상임선대위원장, 선대위원, 뭐 이런 뭐 부위원장, 뭐 이런 식으로 쭉 갔다가 배치를 하는데 그분들을 그러면 민주당이 집권한 이후에 뭐 주요 장관이나 국무총리나 이렇게 쓰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별개의 문제고요. 네. 이번 선대위 면면을 보면 다 이제 상징성이 있는 인물들이죠. 이제 윤여준 전 장관은 이제 보수 쪽 출신이고요. 강금실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했던 분이고.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이분은 이제 코로나 네. 때 이제 국민 영웅이었던 그런 분이시고 우상호 전 의원 이분은 당내에서 비교적 이렇게 좀 개파색이 옅은 편이에요. 또 이제 이른바 386 세대를 네. 대표하는 정치인이고 뭐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 이분은 네. 이제 안동 국회의원을 하신 분인데 어쨌든 한나라당 쪽 사람이죠. 그래서 그쪽에서 오신 분. 또 이른바 비명행사 공천의 희생자라고 알려져 있는 박용진 전 의원도 여기 참여를 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 밑에서 국무총리를 한 김부겸 전 총리, 또 이번에 경선을 같이 치는 김경수 이런 분들 선대위에 이렇게 굉장히 좀 골고루 네. 정치적인 색깔들을 고려해서 안배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 의원님. 뭐 저도 별다른 이의는 없는데요. 원래 선대위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일을 누가 하느냐와 별개로 이렇게 큰 건물을 짓고 거기에 이렇게 약간은 뭐 장식을 하는 아마 네. 그런 모양새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이 메모드급 선대위라는 거 이것도 보면 결국은 이거 어저께까지만 해도 사실은 뭐 이재명 그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뭐 네. 오늘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변화가 올지는 모르지만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새 과시형. 자, 내가 이제 대세론으로 밀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겠다. 뭐 이런 의미로 그 과거보다 훨씬 더 큰 메모드급 선대위를 구성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제 오늘 그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저 파기환송이 있으면서 이제 다시 또 지지율도 요동치고 네. 해서 큰 변수 내지는 위기를 맞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서 총리직을 사임했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는 대선 출마가 이제 기정사실이 된 것 같고 여의도의 대선 캠프 사무실은 이미 차려졌고 반 이재명 빅텐트를 위해서 민주당계 인사들과 이제 접촉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그 대국민 담화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리고 대선에서 실제 그 한덕수 이제 전 총리가 된 건가요? 예, 어느 정도 좀 그 영향이 있을 걸로 보십니까? 글쎄 지금 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국민의힘 계열 쪽에서는 지지율이 좀 높은 거로 나오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따지면 이제 내일 모레 국민의힘의 그 경선 최종 그 당선자가 나오잖아요. 김문수 후보냐 아니면 한동훈 후보냐 나올 텐데 나오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컨벤션 효과가 있을 거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과연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과연 이런 지지율을 지금 유지할 수 있을까? 혹시 역전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덕수 대행 쪽으로 뭐 모든 그 국민의힘 계열의 그 어떤 지지층이 쏠려가는 듯한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고요. 네. 아마 좀 진정 과정을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뭐 한덕수 대행이 이제 뭐 빅텐트 얘기를 합니다만은 빅텐트라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네. 다 명문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진정 과정을 지켜봐야지 지금 섣불리 한덕수 대행으로 다 모일 거야라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선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 시점에서의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출마, 예, 어느 정도 영향을 보십니까? 글쎄요, 내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하긴 하나요? 이제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오늘 그 이재명 후보 그 대법원 판결하고 나서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이 그 한동훈 후보 캠프에 이제 들어가 있는 분인데 이재명 유죄 파기환송 때문에 한덕수 총리 출마도 동시에 명분을 잃었다. 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저는 이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도 한덕수 총리가 근데 왜 나오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는 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반 이재명 정치인들을 전부 다 모아서 이제 빅텐트를 쳐서 어떻게든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걸 막아야 된다. 이제 이런 명분 때문에 이제 나온 건데. 네. 아니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법원 판결 때문에 혹시 뭐 좀 흔들리는 상황이라면 그럼 한덕수 대행이 대선 출마를 왜 해야 되죠? 오늘 선언할 때 그 사퇴하는 그 회견 내용이 그런 게 있어요.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없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 전 그걸 들으면서 이런 걸 장고 끝에 악수라고 하는 거다. 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 이제 내일 대선 출마 선언을 실제로 하면 네. 명분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으로서는 한덕수라는 관료 출신 권한대행이 왜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는 건지 아직은 전 명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네. 일단 내일 뭐라고 하는지 좀 지켜보고 다음 주에 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관련된 말씀을 이어가기로 하고요.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오늘부터 이틀 동안 대선 경선 최종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2차 경선과 마찬가지로 선거인단 투표, 그러니까 이제 당심이 되겠죠. 50%, 여론조사 50%를 합산하게 되는 방식인데 오늘 김문수 후보가 충청 지역을 방문했고 한동훈 후보는 TK 지역을 찾았습니다. 오는 3일, 5월 3일 모레가 되겠네요. 이제 최종 후보가 이제 선출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실까요? 뭐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러나 이제 2차 경선에서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으로 갈렸거든요. 네 명이 이제 두 명으로 갈렸잖아요. 네. 홍준표, 김문수. 이게 이제 탄핵 반대 세력이었고, 그다음에 탄핵 찬성 세력은 한동훈, 안철수 이렇게 돼서 갈렸단 말이죠. 근데 네. 표가 김문수,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표를 고루 나눠 가졌고, 그다음에 한동훈,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로 탄핵 찬성 세력이 쏠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김문수, 한동훈 이렇게 두 사람이 최종 이제 결선에 네. 올라간 건데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이라는 변수 외에 사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문제가 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됐어요. 네. 근데 김문수 후보는 처음부터 적극적이었고 한동훈 후보는 지금 비교적 소극적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단일화를 원하는 국민의힘 지지층 표는 김문수 후보 쪽으로 조금 더 쏠릴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의 최종 승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한덕수 전 대행과 반드시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동훈 후보는 좀 유보적인 지금은 이제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 했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김문수 후보가 더 유리한 상황이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게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순수한 국민의힘 당원 여론조사라고요. 국민의힘 당원 여론조사들을 대략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 보면 뭔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단일화 네. 이런 것들을 압도적인 숫자가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요구에 맞추는 게 정치인으로서 저는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건 못지않게 자 국민의힘 계열내 후보 뭐 그게 한덕수 대행이 됐든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됐든 이렇게 돼서 또다시 큰 텐트를 하나 쳐서 상대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이기면 그게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사람이 표를 많이 얻겠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인 사람이 표를 많이 얻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제가 김문수 후보가 좀 유리한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 당심은 빅텐트를 원하고 있다. 거기에 이제 적극적인 김문수 후보가 좀 유리한 상황 아니냐? 이 현재 상황은 그런데 이 민심도 그렇고 당심도 그렇고 흐름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네. 한동훈 후보가 또 상승세이긴 하다고 해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지금은 김문수 후보가 강하다. 네. 그런데 어쨌든 이 한동훈 후보의 상승세가 과연 어디까지 갈지 이런 건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국민의힘 당원들도 나름 정치 고관여층이기 네. 때문에 과거에 당이 어려울 때는 과감한 선택도 했다 하면서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보수 정당에서 그렇게 나이가 어린 사람을 대표로 세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때 워낙 절박했기 때문에 이준석 네. 의원을 대표로까지 선출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해요. 어쨌든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퇴한 부분은 어쨌든 김문수 후보한테 좀 유리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또 오늘 이재명 후보, 민주당 후보 대법원 판결 이 영향은 한동훈 후보한테 조금 유리할 가능성이 왜 그런 있다고 겁니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법적인 문제고요. 네. 이 한동훈 후보는 이제 법무부 장관 출신이죠.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배현진 의원도 그래서 이제 한동훈 후보 쪽 사람인데. 벌써 이제 견제에 들어가는 거죠. 저 한덕수 후보 명분이 떨어진다. 한덕수 대행이 네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경쟁의 어떤 변수, 논점 이런 것이 될 것이다. 하여튼 지금으로서 저는 현재는 김문수 후보가 앞서 있지만 네. 흐름상 한덕수 후보의 어떤 역전 가능성도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오늘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대법원 판결이
한덕수 후보 아니죠 한동훈 후보에게는 조금 유리하게 작동을 해서 네, 그럴 걸로 보입니다. 예. 모레 어떤 결과 나올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마무리를 하고 두 분의 마지막 한 줄 논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뭐 지금까지 저희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사실은 이 그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는 부분에 대한 기준이 그동안 법원에서 이것저것 조금씩 왔다 갔다 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오늘 대법원 확정 판결로 상당히 기준을 정했다. 무슨 얘기냐면 후보자가 뭐 속일 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유권자의 판단이다. 네.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는 사항을 얘기를 했다면 그게 허위사실이다 하는 쪽으로 기준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의 그 법원 판결 기준이 저는 상당히 그 아마 정립된 기준으로 과거보다 혼선이 좀 줄어들 거다라는 차원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거짓이 판치는 정치 없어져야로 하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 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늘 사퇴했지요. 내일 대선 출마 진짜로 할지 좀 지켜보고 싶은데 대한민국 국민 40세 이상 국회의원 비선거권이 있으면 대통령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은 있는 건데 대통령 권위로 인해서 권한대행을 맡은 국무총리가 과연 대선에 출마하는 게 옳은 건지 옳은 선택인지 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과도기에 국정을 좀 잘 관리해서 챙기고 대한민국 국익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또 조기 대선을 무난하게 잘 치러서 다음 대통령한테 정권을 잘 넘겨줄 소중한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권한대행들, 고건 국무총리나 황교안 국무총리 이분들이 왜 대선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이 대선 출마하지 않고 권한대행의 임무를 끝까지 마쳤죠. 그래서 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오늘 이제 한 줄 논평 소는 누가 키우나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20년 전에 이제 개그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유행어였는데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언어의 생명력이 있네요. 아직도 이제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이제 한 줄 논평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성완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